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드 K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은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할 때 쓰는 물건인지는 지금 제가 시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음악방송, 물론 음악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1인 방송 같은 거 할 때, 특히 음악방송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거 울림은 이제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효과음도 좀 넣을 수 있고요. 잠깐만 모니터 좀 끌게요. 모니터 끌 때 퍽퍽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드 K입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진짜 좀 부끄럽네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 제작하실 때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여러 가지 방송들 제작하실 때 보면 특히나 라이브 방송 같은 걸 진행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장비에 의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화 방송 같은 걸 할 때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좀 빌어서 여러 가지 효과도 편집할 수가 있고, 여러분 오디오도 다른 소스를 따다가 편집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항상 사용하고 있는 요 TX650 녹음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프리미어 같은 데 얹어가지고 짬뽕을 해줘야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 같은 걸 할 때는요, 하드웨어 장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녹화 방송이라고 해도 하드웨어 도움을 많이 받는다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고퀄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요즘은 1인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폰으로 찍거나 그냥 미러리스 카메라 조그만 거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어느 정도 방송을 만들려면 방송 관련한 장비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해보시거나 제작을 해보시게 되면 장비 욕심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채널만 보더라도 다른 채널 보다가 저희 채널 오시면 오디오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신경 쓰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장비빨이 좀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혹은 라이브 송출 같은 걸 하실 때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디오 관련한 토탈 솔루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이 제품을 마땅히 직접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어서 제가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 제품은요, 그냥 딱 보면 사용하기가 막막합니다. 굉장히 막막해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대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좀 막막한 제품이어서 제가 오늘 대략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다 하고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 녹화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만들거나 할 때 필요한 사양, 오디오에 필요한 사양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품질의 마이크 입력, 이런 컨덴서 마이크를 입력시켜 줄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특히 이렇게 생긴 컨덴서 마이크는 48V 전원을 지원을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그래야지 입력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방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그냥 아무데나 꽂으면 그냥 바로 소리가 나는데, 이런 마이크들은 좀 섬세하기 때문에 48V 전원을 입력을 해줘야 그래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8V는 어디서 옵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데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48V를 지원해주는 그런 마이크 입력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입력이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진행하거나 할 때 항상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게스트를 부를 수도 있죠. 48V를 지원하는 마이크 입력이 일단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 방송을 해, 아니면 음악 방송을 해. 그러면 게임에서 나오는 사운드 혹은 음악, 배경음악, 아니면 음악 방송을 하시면 멘트 하다가 음악 틀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마이크 입력과 더불어서 그런 외부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각종 외부 소스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마이크 입력과 믹스를 해줄 수 있는 믹서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렇게 믹스를 한 결과물을 저희가 방송 송출할 때 모니터를 할 수 있게 모니터 섹션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드폰이라든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출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뭐 노래 라이브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는 이펙터도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위 뭐 에코라고 부르는 리버브 이펙터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제 방송에서도 뭐 라이브를 가끔 하긴 합니다만은 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채널 구축하고 이럴 때 상담을 해줄 때 방금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제품을 찾았었어요. 물론 뭐 비싼 디지털 믹서 장비들 뭐 이런 거 쓰면은 그게 뭐 다 해결이 되지만 가격도 좀 부담스러울 뿐더러 뭐 사이즈도 기왕이면 뭐 1인 방송인데 좀 컴팩트한 게 좋겠고 사용법도 기왕이면 한번 세팅하면 그 다음엔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하게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온 바로는 딱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맞춰주더라고요. 자, 이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 참 사운드 블래스터가 잡다하게 이런 관련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정말 이 제품 하나는 정말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 패키지 구매하시면요, 패키지 안에 진짜 이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 본체와 USB 케이블 하나 딸랑 들어있습니다. 끝입니다. 그거랑 한 페이지짜리 그냥 꼬깃꼬깃 접혀있는 매뉴얼 한 장 들어있습니다. 정말 심플한 제품인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요만하면 사이즈 꽤 작지요? 제가 손바닥이 이만한데? 이렇게 한 손바닥 정도 사이즈 되는 자그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저도 상품 설명 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 보고는 여기가 철판인 줄 알았어요. 철판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위에다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그냥 만듦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외관에 디스플레이도 숫자만 나오는 디스플레이 딸랑 2칸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때문에 처음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느낍니다. 뭐 액정 화면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지금 현재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표시가 돼가지고 훨씬 좋았을 텐데 훨씬 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온갖 기능을 넣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제품입니다. 처음 저는 이 제품 발견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인데 보시면 여기 앞쪽에는 보시면 마이크 입력 2개가 있고요. 2개 다 48V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48V 온오프를 2개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는 컨덴서 마이크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2개 다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2개 다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거 악기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타 악기 같은 걸 꽂아서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오른쪽 2개의 포트는 헤드폰입니다. 헤드폰도 2개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스트를 1명 불러서 마이크 2대를 연결하고 헤드폰 2대를 연결해서 완벽히 2인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 요만큼을 갖춰놓은 제품도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아노는 안 돼? 피아노요? 제가 여기 기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기타 중에 전자기타나 픽업이 달린 통기타 같은 것들은 여기다 라인을 꽂아주면 되잖아요. 피아노 같은 어쿠스틱 악기들은 마이크를 대가지고 녹음을 해와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피아노 같은 거 연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자피아노 같은 경우는 뒷면에 있는 이게 좀 설명 좀 이따 해드리려고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뒷면 볼게요. 뒷면을 보시면 라인 인풋이 있고요, 라인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라인 인풋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스테레오 전자악기들 뭐 혹은 외부의 뭐 오디오 소스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RCA 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오디오 기기나 악기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아웃은 이거는 밖으로 스피커 내보내는 거죠. 스피커로 내보내가지고 뭐 스피커로 모니터를 하시면서 방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로 모니터를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한계는 있죠. 마이크랑 이제 하울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 중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연결해 놓은 이 모바일 포트가 있는데 이 모바일 포트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해결을 해줍니다. 4극 단자를 쓰면 아마 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3극 단자를 꽂아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일로 입력만 받고 있어요. 4극 단자를 쓴다면 여기서 뭐 마이크, 음악 뭐 이런 거 믹스된 거를 핸드폰으로 다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라이브 스트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믹스된 사운드를 핸드폰으로 보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쓰는 단자를 지원해 줍니다. 단자만 해도 이만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 하시는데 필요한 게 전부 다 갖춰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상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방송하기에는 이 정도면 다 갖춰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USB 포트가 있는데요. 이 USB 포트로 컴퓨터랑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잡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 방송에 쓰시는 뭐 다른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뭐 드라이버를 깔고 하다 보면은 뭐 이 포트들을 각각 따로 인지해가지고 뭐 포트 입력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포트가 여러 가지가 잡혀요. 근데 이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맥이든 PC든 드라이버를 깔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USB 단자를 이제 컴퓨터하고 그냥 연결을 해주면 그냥 바로 스테레오 입력과 출력으로만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력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안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그냥 스테레오 출력으로 컴퓨터로 넘겨주는 그런 믹서 플러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에 최적화됐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 엑스스플릿이나 뭐 OBS 같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그런 방송 프로그램 쓸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입력을 그 프로그램 내부에서 믹스를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방송 세팅 들어갈 때 그거 되게 조심해서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막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USB 마이크랑 시스템 사운드랑 뭐랑 뭐를 이렇게 켜놔야지 하고서 이렇게 재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냥 요 K3 플러스는 이 제품상에서 모니터링 되는 소리가 2트랙으로 바로 스테레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방송 송출 소스를 K3 플러스 하나만 딱 선택을 하시면 모니터 헤드폰이나 모니터 스피커에 들리는 그 소리 자체를 그냥 스테레오로 송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하실 때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방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품 처음 찾아내고는 진짜 우와 이런 제품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왜 안 알려졌는지 알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막강한 데 비해서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아무 매뉴얼 없이 사용해봐 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난감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실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K3 플러스 마이크 입력 1번에다가 제가 지금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을 해놨고요. 여기 이 버튼이 48V 온오프 버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콘덴서 마이크는 48V를 입력을 해줘야 그때서야 작동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륨을 낮춰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데 볼륨을 올려볼게요. 마이크 입력 볼륨을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지금 나가는 소리는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뒤에 있는 스피커에다가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입력이 컴퓨터로 녹음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스피커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현장 와 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마이크 써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쪽은 마이크 입력 볼륨이 되겠고요. 여기는 두 번째 마이크 입력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내가 갖고 왔는데. 자, 이 헤드폰 리뷰해달라고 소니에서 보내온 Z7 마크 2인데 요즘 회장님이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좋은 헤드폰이고요. 헤드폰 모니터 자리에 헤드폰을 꽂고요. 자, 모니터 볼륨을 올리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이유는 이 모니터 섹션에 아무것도 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 섹션에서 모니터를 켜주면 모니터 아주 좋네요. 지금 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저한테 약간 딜레이가 있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에 녹음이 들어가서 그걸 또 출력시켜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0.1초라도 딜레이가 있는데 지금 이쪽 헤드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보내기 전에 소리를 여기서 믹스된 소리를 저한테 바로 들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 딜레이 없이 저한테 굉장히 노골적으로 확 들어오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스트 한 명 불러가지고 같이 두 명이서 라디오 방송하실 때 각자 마이크 입력 볼륨 조절할 수 있죠. 각자 헤드폰 볼륨 조절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기능을 지원해주는 믹서도 잘 없고요. 이런 기능을 지원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편의성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헤드폰 1번, 헤드폰 2번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섹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 버튼은 모니터를 켜고 끄는 거고 아래쪽은 FX, 그러니까 저희가 뭐 리버브 사운드 같은 거를 걸었을 때 그런 FX까지 같이 들을지 말지 아니면 생소리를 들을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금 키니까 저한테
굉장히 리버브가 웡웡웡 울려오네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가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운드보드 기능은 뭐냐면, 사운드보드 기능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에 숫자가 뜹니다.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이펙트가 있어요. 6가지밖에 안 들어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1번 사운드는 이거 무슨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저벅저벅저벅 뭐 들어오는 그런 소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운드는 환호. 세 번째는 애기 웃음소리. 네 번째는 이게 관객 웃음, 가짜 웃음이죠. 여러분 이제 안 웃긴 얘기 했을 때도 괜히 웃음소리 한번 나면은 괜히 재밌게 느껴지고 좀 그런 관객 효과가 좀 있습니다. 괜히 방금 제가 웃긴 얘기 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다섯 번째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라고? 여섯 번째는 이거 썰렁한 얘기 했을 때 이거 틀어주면 되겠다. 까마귀 소리. FX는 좀 끌게요. FX를 방금 껐는데 FX를 켜야지만 방금 그런 소리들이 제대로 나가고요. 이 사운드보드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하실 때 그냥 심심하지 말라고, 왜 노래방 리모컨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박수 소리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는 보이스 오버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보이스 오버라는 건 뭐냐면, 음악을 틀거나 뭐 다른 소리들 위에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거 전문 용어로 더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 나이트 같은 데 보면은 DJ들이 음악 틀다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듀서 DK입니다, 이런 멘트 하면은 음악이 싹 낮아지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걸 더킹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스 오버는 그런 더킹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겁니다. 음악을 틀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이스 오버를 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음악과 제 목소리가 아무 차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스 오버를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는 보이스 오버를 켠 상태입니다. 음악이 나오다가도 제가 말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음악이 내려가죠. 예, 나이나이나이. 옛날 DJ들이 이런 거 많이 했죠. 음악 틀다가 중간에 멘트하고. 요즘도 감성주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해주겠죠? 우린 감성주점 뭐 이런 데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옛날 나이트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 보이스 오버라는 건 이런 기능인데, 이거 아마 음악 방송 하시거나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더킹이라고 해가지고 DJ 믹서들 같은 데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거 꽤 품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리버브 효과 같은 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요 리버브 조절 노브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요, 이거 좀 사운드보드를 꺼야 돼. 사운드보드를 끄고 왼쪽 위에 노브를 눌러보시면요, RA가 있고요, AD가 있어요. 진짜 이게 문자 2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매뉴얼을 잘 읽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좌절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D로 표기되어 있는 모드가 리버브 어마운트와 딜레이를 조절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리버브 어마운트, 리버브 잔향의 정도, 그리고 딜레이. 리버브하고 딜레이는 여러분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리버브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공간감으로 인한 잔향이 들려오는 걸 리버브라고 하고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얘기했을 때 뒤에 꼬리가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꼬리가 뒤에 붙는 걸 딜레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을 쭉 올려보시면 하나 둘 9가 지금 최대값이니까 굉장히 많이 울리게 들리네요. 지금 너무 동굴이다. 5 정도로. 딜레이 같은 경우는 리버브를 아예 끄고 딜레이를 들려드릴까요? 리버브를 끈 상태에서 딜레이를 올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딜레이 들립니까? 뒤에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게 딜레이죠. 딜레이랑 리버브를 같이 올리면 효과는 훨씬 큽니다. 딜레이, 리버브 동시에.
딜레이와 리버브 완전히 동굴이네요. 이런 식으로 양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A 모드가 있습니다. 이 RA 모드는 뭐냐면 리버브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과 A, 오토튠을 의미합니다. 리버브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선택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오토튠. 여러분 그 오토튠이 뭔지는 대충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그 원리까지는 모르더라도 워낙 이제 팝이나 가요 같은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토튠이 뭐 대충 어떤 건지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K3 플러스에 왜 집어 넣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토튠 기능이 들어있어서 재밌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피치에서 나간 음들, 이렇게 피치가 벗어난 음들을 원래 피치로 끌어와 가지고 정 피치로 맞춰주는 그걸 하는 기능이 원래 오토튠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음을 이렇게 슬라이드 되게 뭔가를 불렀을 때는 그 정확한 음정이 아닌 음들을 틀렸다고 인지해 가지고 오토튠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오토튠 효과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왜 지금 이 기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노브를 돌려보면 지금 C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C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다 장조죠. 다 단조구나 지금. 그리고 마이너랑 메이저를 고를 수 있게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요. 지금은 마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 단조, 메이저 장조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C 마이너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음들을 부르면 C 마이너 스케일에 맞는 음들로 바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좀 재밌는 효과가 생기고 있죠? 좀 음폭을 길게 해볼까? 이런 겁니다. 이거 왜 넣었지 근데 이런 기능을? 인터넷 방송하다가 갑자기 이런 기능 키고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면은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에 대한 소개가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능 보시고 와 바로 저거다, 이 스트리밍 방송 같은 거 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주로 이제 전통적인 그런 믹서 형태로 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제품들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제품들 중에 이런 사이즈로 아주 작은 제품들은 뭐 마이크 입력이 하나라든가 뭐 외부 입력 단자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고, 이 정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은 사이즈가 조금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형태의 제품들은 입력값들이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 믹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스들이 따로따로 녹음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시간 방송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이제 불안한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전문적인 그 방송용 믹서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거라면 그 이전 단계로서 이 사운드 블래스터 K3 플러스가 갖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이즈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지금 사실 저도 이 K3 플러스에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효과음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든가 아니면 효과음도 제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뭐 그런 욕심들이 좀 더 나기는 하지만 아무튼 K3 플러스의 다음 버전 개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터넷 방송용으로는 현재 가장 적합한 장비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후반, 1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운드캣 홈페이지 가보면 이 K3 플러스하고 여러 가지 이런 콘덴서 마이크들을 번들로 판매하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처음 방송 장비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절한 마이크랑 같이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면 뭐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만간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이 K3 플러스랑 방송용으로 같이 사용을 해볼 만한 그런 마이크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방송용 마이크 소개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얘기, 더 깊은 얘기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서디케이 네이버 카페로 방문해 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